자, 이번 시간에 논의드릴 주제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얘기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개공이 있고 소공이 있고 이렇게 갔을 때 제일 앞에서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거 있었죠. 자격 취소 사유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었고요. 이 자격 취소 사유, 부다다, 정정정징 이런 식으로 갔었고, 바로 교부시 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 등을 하게 된다. 이게 기본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자격 취소 사유에서 주요 이슈, 답을 뽑았던 질문은 정정정이라고 해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속해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법인인,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거나 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 등 이런 경우에는 자격 취소 사유로 연계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자격 정지 사유 같은 경우 그런 거 있었죠. 그 대상은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했던 개념이고 세 가지 기본 구조가 이렇게 갑니다. 3인 확서서 6이 거작 등이라고 해서 특히 6개월짜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3개월짜리 같은 경우는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을 때, 그다음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했을 때 서명 및 날인 두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 그리고 거래계약서에 대해서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했을 때 3개월짜리고요. 6개월짜리가 좀 어렵고 좀 시험 문제 오히려 많이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6개월짜리 자격 정지 사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6이 거작 등해서 두 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되거나 서로 다른 내용의 거래계약서를 2개 이상 작성을 하거나 또는 저라고 되어 있었지,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를 하거나 등이라고 해서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 이런 것들에 걸리게 되면은 6월에 자격 정지 사유 등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격 정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되게 될 것이고요.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개설 등록의 취소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테고, 또 하나가 업무정지 처분, 그리고 같이 이제 묶어서 봐야 되는 것이 지금 과태료 처분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 등록의 취소 사유라고 해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이렇게 대별을 해보게 되는데, 일단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서는 사실은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 이런 것들은 바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라고 해서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 요것만 좀 외울 수 있고요. 나머지는 양이 많아서 외울 수가 없어요. 일단은 시험 용어로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요것도 이제 한 문제짜리로 준비를 하셔야 되죠. 사회거의결, 다성량, 정정정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더 이상 중개할 수 없으니까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법인이 해산했을 때 역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보게 됩니다. 나중에 해산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설 등록 관련한 이슈들로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거나 이중으로 바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거나 또는 이제 개설 등록을 한 상태에서 결격 사유자가 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격 사유자는 우리 앞에서 미성한파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미성년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 바로 미성년자, 결격 사유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미성년자가 될 수는 없을 테고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또 파산 선고를 중간에 받는 경우 등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때는 소위 이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죠. 또 우리가 있었던 것이 지금 이제 집자업업 이렇게 갔었네요.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뭐 이런 일정한 사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금벌 자개 3년 미경과라고 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액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자격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그 외 지금 이제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등 뭐 이런 사유가 소위 결격 사유자가 되게 되는데, 혹시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런 일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논의를 하죠. 해서 자, 미성한파, 유집자업업, 그다음에 금벌자개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결격 사유자와 관련이 돼 있었고요. 하여튼 자, 사회 거의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중 등록액이 나와야 되죠. 이중 소속액이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거나 혹은 자, 중개보조원 등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중 소속의 문제 있으니까 이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 그림을 봐야겠고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선택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것. 자, 우리 개공의 금지 행위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선택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같은 개념이 바로 등록증을 양도대여 하게 되면 이때도 개설 등록의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다성량까지 보셨고요. 그리고 나서 정정적이라고 해서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쌩까고 계속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되면, 걸리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을 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이것도 이제 자격 개설 등록 취소 사유로 볼 것이고, 제일 중요한 이슈는 업무정지에서 최근 1년 동안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다 걸리게 되면 이때는 업무정지 처분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해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거의결, 다성량, 정정정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한 번에 안 돼요. 여러 번 몇 번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그때 이제 외워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걸리게 되면 등록관청에서는요, 등록을 취소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가 있고 나서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 앞 시간에 우리 공부하실 때 자격 취소 있게 되면요, 지금 시도지사, 교부시도지사는 취소 처분 다음에 자격증 반납 7일 이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7일짜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니다. 이 자격증 반납, 등록증 반납이라고 하는 거 7일 이내 이루어져야 되고, 개설 등록 신청했을 때 7일 이내 인가 여부를 알려줘야 되고, 인장의 변경 등록이라고 하는 거 7일 이내 이루어져야 되고, 마지막 정보 공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 정보 공개 의무가 있다. 이런 것들이 7일짜리 시리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게 이제 기본 구조예요. 자, 그럼 이제 출제하는 기술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갑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 패턴. 그리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와 뒤에서 공부하게 될 업무 정지 사유를 비교하는 것이 또 하나의 패턴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업무 정지 같으면은 앞에서 이제 자격 정지 사유와 비교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앞에서 이제 같이 묶어서 공부했던 매무초, 직상점투, 시단 이런 것들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되는데, 사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너무 양이 많아서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실 때 지문 속에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나오게 되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면 아마도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일 수 있겠다. 딱 요 정도의 개념까지만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사회거의결, 다성량, 정정정이라고 하는 거, 사회거의결, 다성량, 정정정이라고 하는 거 절대 한 번에 안 됩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고,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문제는 바로 업무정지, 3번 연속으로 업무정지, 1년 동안 3번째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업무정지 처분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해서 이 정도까지 해서 등록 결격사자, 지금 이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공한테 할 수 있는
처분,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관련해서 몇 개가 있게 되는데 이 등록기준 미달 같은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자 이걸 왜 보느냐면은 자 우리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서 해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서 등록기준 미달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등록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로 우리가 공부해왔던 것이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등록기준이라는 것이 주된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법인 관련해서 이런 거 있었습니다. 일단 겸업 가능한 겸업을 영위할 것이라고 해서 가능한 겸업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뭐가 있었죠? 대상 알제대라고 해서 대행할 수 있었고요. 상담할 수 있었고요. 알선할 수 있었고요. 제공할 수 있었고 대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겸업 가능한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겸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먼저 자본금 요건이라고 해서 상법상 회사의 경우 5천 이상. 이게 다 외우셨네. 이게 내가 잘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본인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밤에는 잠을 자요. 맨날 저 양반이 원래 인강을 못 본다고 그랬거든. 자기는 인강을 나는 볼 줄 몰라요. 이렇게 그런 얘기를 상담하다 듣다면 기가 찹니다. 그래서 이게 컴퓨터 학원 나인데 그걸 설명해 줄 수도 없고 하여튼 간에 외우시면 돼. 이게 지금 이제 한순환 두순 돌게 되면 놀랍게도 외워진다니까요. 뭔 얘기가 왔냐면 다시 이제 자본금 5천 이상이라고 하는 거. 이때 이제 요건이 상법상 회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한에서 한 명에서 합자회사 이런 식으로 예시 지문을 뽑아낼 텐데 어느 쪽이 됐든 자본금 5천 이상의 요건. 자, 인적 요건은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그리고 대표자, 임원사원, 전원 모두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정도가 바로 개설 등록 기준이 되게 되는데 혹시 이제 나중에 등록 기준에 미달되게 되면 이때는 바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다시 한번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 뭐가 있었어요? 바로 해산이라고 하는 것. 자,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바로 결격 사유와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격 사유 관련해서 원래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바로 자, 개설 등록 취소가 되면 3년 내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이슈, 해산이라든가 등록 기준 미달로 인해서 혹시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게 되면은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지금 이제 원칙적으로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게 되면은 이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해산이라든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등록 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인해서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3년 내는 어떻다 컴백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근데 이 개설 등록 취소 사유와 관련해서 해산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로 인해서 취소가 됐을 때는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이건 잘못한 게 없거든. 그래서 첫 번째 개설 등록의 취소 관련해서 해산, 법인이 해산됐을 때 그 안에 있는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거든. 장사가 안 되거나 해서 문을 닫은 거니까 잘못해서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나와서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 또 등록기준 미달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저런 거 되겠죠. 지금 이제 등록기준 미달 중에서 아까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화재 등으로 인해서 중개사무소가 홀라당 불이 타버렸다. 그래서 오다가다 구청 직원이 등록관청의 직원이 이걸 보고 등록기준 미달이네 해서 임의적으로 등록 취소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건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다시 나와서 뭘 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서 나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미성 한파, 집자업업, 그 다음에 금벌자개 요거 얘기할 때 그때 이제 지금 결격사유자가 아닌 걸 고르시오라는 문제를 구성할 때 해산 이미 출제가 됐고요. 또 하나가 등록기준 미달의 경우에도 바로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이런 사유로 인해서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된 사안에 있어서는 바로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돌고 돌다 보면 서로 다 연계가 돼요. 그래서 하여튼 보는 게 중요하다. 그 정도 보셨고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외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단독으로 나왔던 주제가 저거 있었어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라고 해서 뭐가 있었냐면 바로 매무초, 직상정토, 시단.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매무초, 직상정토, 시단 요거 할 때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 6월에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 3인 확 써서 유기, 거작 등에 해당돼서 매무초, 직상정토, 시단은 소위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 6월에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게 될 것이고요. 매무초, 직상정토, 시단 등에 걸리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소위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뭐만 가지고 매무초, 직상정토, 시단이라고 하는 거,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때는 소위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약간 빙빙 돌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만 보셔야 돼. 자, 그래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보셨고요. 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자, 아까 우리 매무초, 직상정토, 시단 걸리게 되면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6월에 자격 정지 사유였었고 이것이 바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서 매무초, 직상정토, 시단할 때 꼭 개공의 경우를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지문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다.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자, 청문. 요건 이제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앞에 중간중간에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소위 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서 교부시도지사가 부다다 정정정징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이 자격 취소를 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라? 청문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해서 이 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당사자의 어떤 변명을 듣는 자리를 청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별로 그렇게 중요한 쟁점은 아닌데 불러서 얘기를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자 뭐가 있었냐면 자 해산이라고 하는 거, 사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자격 취소는 상관이 없구나. 자격 취소는 그냥 단순한 부분이고. 자, 그럼 이제 국토부 장관이 자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했습니다. 했을 때 자 거기 거래정보 사업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출제 포인트는 30일에 3개월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셨어. 다시 갑시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소관사무라고 하는 거. 오늘 이제 과태료 얘기할 때 한번 다시 얘기하겠지만 협회라고 하는 거, 공제사업 관련한 것이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소관사무 중에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이런 것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소관사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 파트에서 출제 이슈가 됐던 거 30일에 3개월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잡아갔었죠. 그래서 이때 30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정 신청했을 때 30일 내 지정을 해줘야 된다.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지금 3개월이라고 하는 거 지정 받았을 때 3개월 내 운영 규정이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 이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서 사연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무조건 취소해야 한다냐 할 수 있다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서 다시 한번 거래정보 사업자 관련해서 30일에 3개월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30일에 3개월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주요한 이슈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과태료 할 때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고요. 하여튼 뭐 지정 취소할 때 역시 청문 실시해야 함이 원칙. 그러나 동일한 논리 구조로 자 사망, 해산 등에 있어서는 들어볼 수가 없죠. 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오라고 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이고 해산된 상태에서 뭐 오라고 해봤자 올 법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큰 이슈 안 됩니다. 자, 그 마지막에 등록 취소 관련해서 자 우리가 이제 등록 취소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데 이 등록 취소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있게 된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 오늘 외우셔야 돼.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이라고 하는 거.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된다. 사망, 해산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자 거짓 등록, 이중 등록,
결격 사유자가 된 경우 이런 것이 있었고요.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된 등 이중 소속의 문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성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되어 하게 된 경우 다성양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정정정이라고 해서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거나,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을 해서 중개 업무를 시키는 경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해서 정정정의 마지막 정 세 번째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해라?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해서 이런 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는 등록기준 미달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기억할 만한 주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묶어서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 그래서 같이 묶어서 봤던 것이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을 누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담당을 했을 때는 그때는 이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자,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을 소공이 했을 때는 6월에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6월에 자격 정지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돼. 6, 2, 거작 등이라고 해서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되거나 거래 계약서 관련해서 서로 다른 의미의 거래 계약서를 2개 이상 작성을 하거나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마지막 등이라는 것이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6월에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해서 여기 일단 문제 구성할 때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하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를 비교하는 것이 하나의 출제 이슈. 한편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바로 이어서 검토하게 될 업무 정지 사유와 비교하는 게 하나의 이슈. 업무 정지 사유와 또 비교하는 게 뭐가 있냐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이걸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요? 자, 일단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하고 업무 정지 사유, 요걸 정확히 외우는 게 포인트가 될 테고요. 그리고 몇 개 이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몇 개는 다 안 봤는데 이 몇 개를 제외하고 그럼 둘 중에 어느 한쪽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나 업무 정지 사유만 똑바로 외우게 되면은 나머지 대강 문제를 찍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양들이 많아서요. 이거 외우기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실 때 이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이걸 느끼시면은 결국은 2개 정도. 그리고 앞에서 우리 외웠던 이 업무 정지 사유하고 또 뭐를 항상 비교를 해? 자격 정지 사유를 비교를 하죠. 그래서 업무 정지 사유는 누구한테 하는 거고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하는 것이고 소속 공인중개사한테 하는 게 뭐다?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문제 구성할 때는 그런 게 나와요. 교부나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다. 즉 소속 공인중개사는 교부나 보존 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같이 묶어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설령 소속 공인중개사가 물건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실제 법적 의미로는 개공과 중개 의뢰인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죠.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이라든가 소위 중개 계약이라든가 혹은 교부 보존 등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개업 공인 중개사만이 할 수가 있다. 이제 문제 풀어갈 때도 마찬가지. 이걸 이제 사회거 의결, 다성량, 정정정 이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업무 정지 사유, 3인전 확확 거거통 6등 과공 이런 식으로 외우긴 외우는데 항상 문제를 볼 때 이게 줄줄줄 안 되더라도 교부, 보존, 중개계약 등은 소공은 할 수 없고 누구만이 개공만이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취소 관련해서 청문 실시되고요. 그래서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등 관련해서는 소위 지금 이 청문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큰 이슈는 되지 않습니다. 청문은 다 사이드로 가는 거고요. 아까 자격 취소되면 얼마 7일 내 자격증 반납, 등록 취소되게 되면 역시 7일 내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문제 구성할 때 자격증, 등록증을 묶어서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격증은 교부 시도지사와 관련되어 있고 등록증이라는 것은 누구와 등록관청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해서 나중에 문제 중에 그런 패턴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격증 및 등록증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구성할 때 별개 문제로 접근해 주실 것. 자, 그 다음에 양좀 많은 업무 정지
사유라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3인전 확확거거통이라고 하는 거, 6등 과공이라고 하는 거, 3인전 확확거거통 3개월짜리 업무 정지 사유라고 하는 것이 3인전 확확거거통이라고 하는 거, 그럼 6개월짜리 6등 과공이라고 하는 거, 요런 게 있게 되겠고요. 3개월짜리 가보겠습니다.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을 때 뭐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그 보존 등을 하지 아니했을 때 이때는 3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어찌됐든 전속중개계약은 개공이 하는 것이 소공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 관련한 쟁점들, 자, 유효기간 기본 3개월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을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된다. 한편 전속중개계약 체결되면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 공개 의무 7일 이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존이라고 하는 거 3년 내 이루어져야 된다. 비교해서 전속중개계약서 3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 확인설명서 3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 거래계약서 몇 년?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전속중개계약서 형식을 지키지 않거나 또는 보존 등을 하지 아니했을 때 바로 3월의 업무 정지 사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에는 똑같은 이슈가 되죠. 그래서 개공도 소공도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 이제 교부 보존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바로 교부 보존은 자,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3인전 확확거거까지 보셨고, 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해서 허위 매물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전속중개계약 등을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 굳이 뭐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중개 대상물을 바로 거래정보망에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개공이. 근데 중개가 완성이 됐는데 통보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느냐. 자, 거기 이미 거래가 된 물건인데 아직도 거래가 안 된 것처럼 물건이 표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쫓아갔더니만 그런 매물 없다고 얘기한다. 그럼 그걸 우리가 허위 매물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얘가 실수로 어떻게 통보를 하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잘못이 좀 덜하기 때문에 3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해서 3인전 확확거거통이라고 하는 거 3개월짜리 업무 정지 기준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정지. 자, 2분의 1의 범주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 그래서 3개월짜리 경우는 이론상 제일 어렵게 한번 나왔던 것이 3개월짜리 업무 정지 사유는 1.5개월에서 4.5개월 사이에서 일정한 사연을 검토해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요. 제척기간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항상 시험 지문은 제척기간 2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제척기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런 위반 행위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3년 경과되면 더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업무 정지에서만 제척기간 규정을 두고 있냐면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그 중개업 하시는 기업 공인중개사 털면 다 걸립니다. 털면 다 걸려요. 뭐가 됐든 간에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아주 사소한 것들, 법을 위반하는 행위들. 그래서 만약에 등록관청 소속 공무원이 그 개공한테 유감이 있다, 기분 나쁜 게 있다, 털어버리면 다 작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라는 제척 기간을 두고 있다. 큰 의미는 없는 지문 되겠습니다. 6개월짜리 업무 정지 사유 검토해 보겠습니다. 6개월 기준의 업무 정지 사유. 자, 보니까 6등 과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6등 과공이라고 해서 일단은 3개 정도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등록 결격 사유자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을 했을 때라고 되어 있죠. 미성 한파라든가 집자 업업, 그다음에 금벌 자객 뭐 이렇게 일정한
등록 결격 사유자를 고용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소위 6월에 업무 정지 처분 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물론 2개월 내에 발각되고 2개월 내에 그것을 해소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그러하지 않아. 사유가 발생한 날이네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해소했을 때는 그러하지 않아요. 이건 제일 어려운 주제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딱 나왔던 주제. 그래서 하여튼 지금 6개월짜리 등록 결격 사유자 바로 등록 결격 사유 등을 한번 따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 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을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포인트 뭐라고요? 다시 과태료. 포인트가 뭐라고요? 다시 과태료. 앞에서 업무정지 세 번째 업무정지 사유가 있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 지금요 안 낸 게 상대적으로 적게 낸 게 다시 과태료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다시 과태료에서 세 번째 처분이 과태료 사유에 걸리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다? 이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정지 최대 6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업무정지 순수하게 세 번째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봤던 것이고 여기서 지금 이제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건 6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개하지.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나와있구나. 그래서 아까 허위 매물 사건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허위 매물 중에서 그런 게 하나가 존재했었죠. 그래서 통보하지 않아서 허위 매물이 됐다. 그래서 원래 매물이 있었고 거래가 완성됐으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개공이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죠. 이 거래 정보망에 물건 등록된 거 보고 전화합니다. 그 물건 있냐고. 그래서 이때 있다고 손님 데리고 가도 되냐고. 그럼 또 오라고 그래. 짜증나게. 왜냐면 이제 가보면 없거든. 가서 이제 딱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게 아이고 3분 전에 거래가 완성이 돼버렸네. 이지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 이제 인터넷 망등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일반 고객이 찾아가는 경우 있거든요. 전화해본다고 아니 그 동네 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인데 같은 원룸인데 어떻게 500에 40짜리가 있냐. 진짜 그런 물건 있냐. 기가 막히게 싸다고 생각하고 전화하면은 있다고. 일단 오라고. 빨리 오라고. 그요. 지금 여러 군데 전화 오고 있다고. 그래서 뒤지게 뛰어가 보니까 아이고 지금 방금 나가시는 분 보셨죠. 그분 계약하고 가셨는데 그럼 어떻게 500에 40은 없으니까 1000에 45만 원짜리 하나 기가 막힌 물건이 있다. 가서 보면 어떻게 돼? 아마 사람이 살 수 없는 물건을 보여줘. 그럼 어떻게 고객 입장에서는 집에 가다가 하여튼 그냥 물건 하나 더 괜찮은 거 있다고. 실제 제 중개업자들 보면은 쌤 양아치야. 꼭 첫 번째 가는 물건은 개쓰레기를 보여줘. 아니 그러니까 A라는 물건을 지금 팔고 싶잖아요. 또는 B라는 물건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가격 싸지만 사람이 차마 살 수가 없는 C라는 물건을 하나 툭 번져줘. 그럼 이제 사람 마음이 산해져. 아주 산해져. 이 동네는 이게 시가인가 보구나. 이런 쓰레기를 물건을 이 정도에 파는구나. 그래서 이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저 집에 갈까. 근데 이제 얘기를 할 짬을 안 주지. 다음 물건 바로 보러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물건 보러 보니까 정상적인 물건이 있어. 원래는 이 물건을 소개해 주려고 그런 거야. 근데 처음부터 이걸 보게 되면 어떻게 돼? 눈이 높아져가지고 더 좋은 물건을 꿈을 꿔. 근데 하여튼 첫 번째 가는 게 개쓰레기. 하여튼 제가 이제 중개업소 전에 한번 따라가 봤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갖고 이게 사람이 나중에 깨달은 거야. 내가 호구였구나.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물건을 거의 개쓰레기를 딱 소개시켜주면 거기에 기대치가 확 줄어들어. 그 장사 잘하는 분들이라니까요. 같은 물건 3개가 있고 등급이 있다고 쳤을 때 첫 번째 물건을 제일 좋은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밀리는 거야. 왜냐면 눈높이 자체가 올라가 있으니까 두 번째나 세 번째가 좀 질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거든. 그러면 마음이 확 통하지가 않아.
근데 첫 번째 물건, 그냥 금액이 비슷하더라도 첫 번째 물건은 거의 쓰레기 같은 걸 보여줬죠. 제일 안 좋은 걸. 그럼 두 번째나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아, 이게 훨씬 좋구나. 그러니까 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바로 지난번 물건이랑 바로 비교하니까, 아, 좋은 물건이구나. 라고 아예 그냥 확신에 차게 돼. 그래서 어떻게 돼? 지금 계약 안 하실 것 같으면, 저녁에 누가 보러 온다고 그랬는데. 마음이 급해져. 이거는 별 관심이 없지만 이 물건은 괜찮거든. 그럼 어떻게 돼? 그 계약금, 가계약금 걸고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또 이제 꼬리를 낮춰. 중개업자한테 부탁을 해. 네? 해본 게 아니라요. 제가 이제 방을 얻으러 다닐 때 그 과정을 나중에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복기를. 처음에는 와 빛도 안 들어오고 진짜 이게 뭐 지하실 같은 공간을 소개시켜 주는 거야. 3층인데 바로 앞에 큰 건물이 있어서 완전히 가리고 딱 들어가서 답답한 느낌을 주는 그런 장소를 소개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창 달려있는 집을 소개시켜줘. 그럼 마음이 와 이 되게 좋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급하게 마음이 급하거든. 지금 물건 또 나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봐도 이 물건은 다시는 없을 것 같아. 아니 딴 물건이 다 이래. 딴 물건이 다 이런데 느낌 자체가 얘는 나가거나 말거나 나랑 관련 없고 얘는 다시는 물건이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부탁을 한다니까. 자 가게금을 걸 테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물건 잡아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 물건 나온 지는 사실은 한 달도 넘었어. 한 달도 넘었던 물건이야. 아니 그렇다고. 나중에 이제 계약서를 쓰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오늘 또 무슨 호구 같은 짓거리를 했나? 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제일 안 나가라고. 그러니까 중개업자들이, 제가 보니까 그분의 테크닉 같아요. 테크닉 같아서, 일부러 조금 안 좋은 물건을 보여줘. 등급을 굳이 매기면, 같은 금액이라도. 뭔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거짓 공개. 뭘 이해가 돼 외우려니까요. 이해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그동안 들었던 얘기는 다 개쓰레기고, 오늘 유일하게 수업을 통해서 영양가 있는 얘기. 지금 6달 만에 처음으로 생활에 보탬이 되는 얘기를 하겠구나.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무슨 얘기가 왔냐면, 거짓 공개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애초에 없는 물건을 공개를 했을 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6월에 업무 정지 사유고요. 아까 공개했다가 거래가 완성이 됐는데 통보를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은 허위 매물 사건인데 이것은 뭐가 된다? 업무 정지 3개월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주제는 거래정보 사업할 때 같이 묶어서 출제하죠. 우리 거래정보 사업자 관련해서 기본이 30일에 3개월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거기서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이 거짓 공개 같은 경우는 6월에 업무 정지 사유,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다? 3월에 업무 정지 사유. 요 얘기랑 같이 연계해서 보통 문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자 3인전 확확 거거통 6등 과공이라고 하는 거. 3인전 확확 거거통 6등 과공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마도 문제 중에 제일 난이도 있는 것은 다시 과태료. 그동안 업무 정지 사유가 주로 출제가 돼 왔던 영역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업무 정지와 자격 정지의 공통 사유. 자, 개공과 소공의 공통적인 업무는 중개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개공은 당연히 중개 업무를 하는 것이고요. 소공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불렀습니다. 중개 업무의 백미는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그리고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도장과 관련한 사항은 어떻다? 개공에 있어서는 업무 정지 사유, 소공에 있어서는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서명 및 날인 두 개 있었죠. 거래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어떻다? 서명 및 날인. 제가 이제 7년 동안 2번 나왔던 주제고요. 요거는 사실은 그냥 거저주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주의하실 게 이때 교부나 보조는 누구만이 한다? 교부나
보존은 개공만이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교부 보존을 살짝 집어넣게 되면 착각하실 수 있는 주제. 다시 3인 확 써서 이거랑 바로 비교할게. 3인전 확 거거통해서 공통적인 얘기는 인, 그 다음에 서명 및 나련에서 인서인가요? 인서 이렇게 가나요? 도장, 인장 등하고 서명 및 나련. 그래서 의미는 도장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인서라고 하는 거. 그럼 토탈 세 가지는 개공과 수공의 공통적인 일정한 행정처분 사유가 될 거고, 개공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 사유가 되고 3월에, 그 다음에 수공에 대해서는 3월에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도장 얘기 보셨고요. 간단히 볼까요? 자격 정지 처분은 교부시도지사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업무 정지 처분은 등록관청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이 되게 된다. 자, 그리고 제척기간, 업무 정지 처분은 3년의 제척기간이라는 조항이 있지만은 자격 정지 처분은 따로 제척기간이라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정지 또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중개업에 투입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이 정도가 행정처분 중에서 개설 등록 취소 처분, 그리고 또 하나 업무 정지 처분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문제 가지고 이 내용들 확인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